했지요. 그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1월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란죄의 수사 핵심은 지금 비아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관저 안가를 압수해야 되는데 김성원 경호처장이 몸으로 막아서 7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3번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은 검찰은 기각을 했고, 그래서 경찰이 영장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적절하다 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날 영장 심사할 때 검사가 불참했습니다. 물론 검사가 구속된 피해자 신문할 때 꼭 출석이라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또 실무에 있어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이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검찰이 구속된 피해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연 검찰이 공정한 검찰이라고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검찰이 뭔가 내는 것과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검찰이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직무집행 정지 중이라서 그 상황에 뭐라고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예, 저도 장관님으로부터 거기서 검찰이 잘못됐던 질문을 답변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평가를 받고 싶은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내란의 밤 12월 3일입니다. 그때 방첩사에서는 방첩사령관이 정성호 1차장에게 이렇게 전하죠. 너희들은 중앙선관위에 가서 압수해놔라. 그러면 검찰과 국정원이 와서 일을 다 처리하니까 너희들은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정성호 1차장이 부관들인 8명의 대령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인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검과학수사부 과장, 부장검사급이죠. 이 사람이 방첩사 대령에게 통화를 합니다. 이 방첩사 대령이 전화를 받자마자 국정원 책임자에 전화합니다. 방첩사에 전화 받은 사람도 국정에 전화 받은 사람도 보직이 포렌식 책임자다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검찰 해당 검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안보 전화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 안보 전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할까요?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팩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이 일어난 밤에 이러한 현재 검사가 방첩사에 전화를 하고 그게 꼬리를 물고 국정원까지 전화가 이어지고 그 전제 사실로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금 모르시면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이 검사들에 대해서 한번 감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르신다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게 이분들이 정말로 내란에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찰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예. 그 내용이 내란죄로 볼 만한 혐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퍼뜩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 있는 그 내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제 입장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른다 그런 입장이고,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하겠다고 하면 또 수사팀에서는 장관이 수사에 관여한다, 개입한다는 평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수사팀에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 주기현 판사가 기상천외한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 항고 보기서를 접수하지도 않고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선에서는 다시 날로 구속기간을 개선해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속 취소에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안다라고 답변하셨죠. 그 석방 구속 취소 결정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대로 구속을 유지한다면 앞에 보석과 관련된 거,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헌재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법 구속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석방하고 본안 재판 내에서 그 구속의 적부성, 그 다음에 수사권 존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걸 다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밖에 있으면서 저 했습니다. 좋아요. 저희들이 100번, 1000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도 상급심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지기현 판사 역시도 그 결정문의 행간의 뜻을 보면은 상급심 판단을 당연히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남은 과정에 보통 항고가 있습니다. 검찰은 보통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보통 항고를 할 수 없다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항고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번에 대해서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률상 보통 항고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를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저도 밖에 직무정지 상태에서 했습니다만 그 검찰에서 보통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통 항고를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